시진핑이 이제 와서 여러 얘기를 했죠. 네. 근데 지금 전쟁으로 가느냐, 평화로 가느냐의 갈림길이다라는 것은 좀 강조된 측면은 있는데, 네. 그러나 이제 이 뉴스에 보도되지 않은, 시진핑과 우리 박근혜 대통령끼리만 나눈 얘기가 당연히 있겠죠. 네. 정치부 기자 오래 하셨을 네네. 텐데, 양국 정상이 비밀스럽게 나눈 얘기를 항상 다 취재를 합니까? 안 합니다. 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죠. 그거는 해서도 안 되죠. 일단 시진핑 주석이 한국으로 달려온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이 얘기되고 있는 이 MD, 미사일 디펜스, 미국의 미사일 요격 체제 안에 한국이 지금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포인트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사드인가 사드죠. 사드죠. 예, THAAD. 예. 예. 사드가 일단은 지금 우리 한국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지만 네. 이것은 미국 MD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국에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 중국의 이 모든 공격적 미사일 시스템이 완전히 봉쇄된다고 보는 게 중국 측 견해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우리 중국하고 관계를 끊자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주려고 온 것이고 또 틀림없이 주었을 겁니다. 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시진핑이 방한했다. 핵심은 그걸로 봐야죠. 그걸로 봐야 된다. 네. 지금 밝혀지진 않았지만 공개되진 않았지만 공개는 안 하겠죠. 될 수가 없죠. 예, 가장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김진명 작가의 여러 가지 결론은 이 사드 때문에 온 것이다. 시진핑. 그렇죠. 지금까지 되어온 모습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봐서 이 사드에 대해서 시진핑이 만약에 얘기를 안 했다면은 그는 정신 나간 지도자라고 봐야죠. 시진핑이 사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갔다면 정신 나간 지도자다. 그렇죠. 반드시 했을 것이다. 비공개적으로. 엄청난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이제 이 중국이 지금 이 미일 동맹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중국이 받아들일 때에는 점점 전쟁의 위험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 이 일본이 이제 지금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겠다, 헌법적 해석을 비틀겠다. 이것은 일본이 스스로 원해서 하는 측면이 한 30% 있다고 보면은 70%는 미국이 뒤에서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야만 한다. 그런 데에 기인한 것이 크다고 보는 거죠. 또 우리 한반도에도 사드를 놓겠다라고 이제 미국 쪽에서 타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하고 일본의 자유권 행사하고는 사실은 같은 맥락이 있는 거예요. 다 대상을 중국으로 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지금 상당히 무거운 숙제를 떠안게 된 거죠. 네. 우리 작가님은 볼 때 대한민국에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드를 배치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오늘의 주제를 벗어나서 개인적인 입장은요. 사드가 필요합니까? 배치가? 그게 이제 함부로 답하기 참 어렵습니다. 없습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정부 당국자도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거다, 이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네. 지금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아니시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그 다음에 역사와 미래를 바라보는 또 예지력을 갖고 계신 분으로서 지금 우리가 사드를 배치하는 게 옳습니까? 아닙니까? 사드를 배치한다라는 것은 미국의 바람이고요.
네. 하지 중국- 않는다라는 것은 중국의 바람인데 예. 이제 두 개를 다 같이 해야죠. 두 가지를 다 같이. 예, 미국도 만족시키고 네. 중국도 그 어떤 방법이 만족시키는- 있습니까? 사드를 배치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거네 그러면은 둘 다를 만족시킨다는 거는 굉장한 제갈공명의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예. 그걸 해내야죠. 당연히 우리나라 뭡니까 그거는?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네. 하나는 그 사드 배치를 미군의 전결로 미군이 자기네가 필요해서 하는 걸로 하는 것은 우리가 간섭을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김강진 그렇게 해서 정국방장관이 그런 얘기했죠. 예. 허용은 하되 예. 미국 너희들이 해라 그러. 그러나 우리는 가령 뭐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제 차후에 이 한국이 그것을 옮겨받는다든지 비용을. 거기에 대해서 비용을 댄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는 절대 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아야죠. 옮겨 받을 수는 없다. 그리고 그 비용을 우리가 사드 비용을 댈 수는 없다. 사드가 쉽게 얘기해서 요격 미사일이죠. 네. 그렇죠. 이 사드에 대해서 너무 간단하게들 생각을 하는데요. 엄청나죠. 이것이 얼마든지 변형될 수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게 무서운 것은 미국이 이제 이 미사일 디펜스가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이제까지는. 네. 그게 이제 거의 100% 가깝게 중국 등에서 쏘아오는 미사일을 격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슨 미스테이크를 저질렀느냐 하면은, 이것이 그냥 미사일이 처음에 발사된 그대로 날아온다라는 그 가정하에서 했던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 미사일들이 날아오면서 여러 가지 이거 막, 가짜도 뿌리고 별거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근접 레이더로 이 촬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막 쐈을 때 여기서 그냥 초기에 공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 형태로 운용이 될 수 있는데요. 일단은 한반도 방어용이라고만 얘기가 되고 있고 우리 국방 관계자들은 그 말만 그냥 옮기고 있는 거죠. 북한 핵도 우리가 방어할 수 있습니까? 사드가 있으면? 북한 핵은 뭐 워낙 실제보다는 이렇게 많이 과장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 핵하고 사드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맞지는 않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중국 핵을 그렇습니다. 사드하고 비교해야 된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한국이 사드를 받는다면은 이 중국이라는 친구를 잃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까닭이죠. 그럼 김관중 국방장관이 굉장히 말을 잘했네요. 우리는 사드를 배치할 계획이 없다. 하지만 미군 내에서 배치하는 건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다. 그죠? 그 내용은 잘한 거네요. 현실적으로는 미국의 여러 가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어주면서 네. 감정적으로는 중국을 상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계속 가야죠. 네. 이번에 시진핑 방안 두고서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를 더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네. 일단 시진핑의 방안 자체는 우리가 한 방 맞는 거죠. 한 대 맞은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환영하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갔는데 그게 아니군요. 그거야 중국 주석이 오는데 그걸 우리가 환영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것도 북한도 안 들리고 온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앞으로 한중 미룰 시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본질적으로는 우리 한반도는 이 한국군과 미군이 지켜온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일본이 같이 있어가지고 한미일 동맹이 이 지역에 우리 번영을 구축하는 근간이 되어 왔는데 지난 60년간 네. 중국이 와가지고 지금 굉장히 혼돈스럽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동북아 질서가 흔들린다, 새로운 시대다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그것들이 다 좋은 말이 아니고 한반도가 지금 우리 정부가 어떻게 가야 될지 굉장히 어렵다, 혼돈스럽다 이런 얘기죠. 시진핑이 오면서 그게 굉장히 규모가 커져버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대 맞은 거라고 봐야죠. 네.